마다 좀 편제가 다른데 예전에도 말했지만 명제를 두 단원으로 뽑은 문제집들도 있어요. 그래서 양이 많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시작을 할 텐데 이 단원에 새로운 용어들 당연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 용어만 잘 정리가 되어 있어도 반은 하고 가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요것들 좀 정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 명제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어쩔 수 없이 말장난인데 이게 오히려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어려워진 건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랑 그 요 단원에서 나오는 이 뭐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말이랑 이게 약간 혼동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제가 설명을 하긴 할 텐데 어쨌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랑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시고 그리고 출발을 좀 합시다. 자, 첫 번째로 왜 지우개를 괴롭히고 있냐고. 아니 너무 길어서 웬만해서 자르려고 했는데 그러다 잘라지면 또 아쉬워할 거잖아. 명제라는 말부터 요 단어부터 보면 첫 번째 이거 다 지금 용어 정리하는 거예요. 명제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문장이야 문장 혹은 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녀석이냐면 참인지 거짓인지가 아주 명확하게 떨어지는 녀석 그걸 명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합이라는 거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울타리 치는 거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그런 모임을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명제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참거짓이 아주 명확하게 딱 나오는 문장, 식 이런 애들을 명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나오는 건 그런 거지. 뭐 나는 남자다. 이런 거 명제라고요. 참이 명제. 나는 여자다. 이것도 이상한 소리지만 명제이긴 하겠죠. 거짓인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명제가 아닌 녀석은 참인지 거짓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예를 들면 뭐 나는 키가 크다. 나는 키가 작다. 이런 거. 나는 잘생겼다. 나는 못생겼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명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죠? 명확하게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구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출발이 이 명제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다 참 아니면 거짓 이렇게 딱 이원화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아니면 싹 다 거짓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건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건도 뭐냐 하면 어쨌든 문장이나 식이긴 해요. 그런데 명제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주 대표적인 녀석으로 누구 생각할 수 있냐면 방정식 같은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식은 명제일까 아닐까 생각해보면 얘는 명제예요. 거짓이 명제인 거지. 2랑 3은 다르니까. 그지? 그런데 x제곱은 1. 하필이면 짝대기겠네. x제곱은 1. 이렇게 생긴 식을 생각해보면 요 녀석은 이거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보자마자 이거 할 생각하잖아요. 그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보면 방정식의 해를 찾으려고 노력하잖아. 그지?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참이에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참이에요. 그런데 1이나 마이너스 1인 다른 숫자를 집어넣으면 거짓이 되잖아요. 여기 x에다 0 집어넣으면 거짓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은 x에다 내가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식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얘는 빼박이지 그냥 거짓인 명제이고요. 참거짓이 달라지지 않아요. 얘는 x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이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숫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 같은 애들. 그럼 이런 애들을 모아서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기호로 어떻게 많이 쓰냐면 우리 조건은 소문자로 많이 쓰거든요. P라는 조건 x제곱은 1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요 P라는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 1하고 마이너스 1 걔네 두 개를 모아서 집합을 새로 하나 집합을 만들어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조건 P의 진리집합 P다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되도록 하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게 진리집합이다. 보시면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원소들을 다 모아서 만든 집합, 그게 진리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보면 부정이라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 명제도 조건에도 다 부정, 아니다를 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계적으로 보자면 맨 마지막에 말의 제일 끝에 아니다를 붙이면 그냥 그게 부정이에요. 나는 남자다라는 명제의 부정은 나는 남자가 아니다라고요. 물론 해석을 하면 나는 여자다가 되겠지만 2는 3이다라는 명제 이것의 부정은 2는 3이 아니다. 이렇게 생긴 조건 x제곱은 1이야. 얘 부정은 뭐라고? x제곱이 1이 아니다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호로 조건이나 명제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소문자로 나타내는데 이 앞에 물결 표시 이렇게 붙이거든요. 이 물결 표시가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읽을 때는 not으로 읽으시면 돼요. not p 그러면 p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호로 이제 물결 표시로 많이 나타낸다 그런 이야기인데 요 괄호 1번하고 2번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꽤 중요한 말이거든요.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것의 부정은 당연히 거짓이 돼요. 참이 아니다니까 그냥 부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거짓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 아니다는 참이 돼요. 이게 나중에 어떤 조건이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때 꽤 중요한 그 요소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P 자체가 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P의 부정을 살펴봤더니 그 녀석이 거짓인 거야. P의 부정이 거짓이면 P 자체는 참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부정이라는 건 참이 아니다가 거짓이기 때문에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것의 부정은 거짓이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그것의 부정은 참이고 당연히 서로 반대되는 것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참거짓 판단할 때 꽤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밑에 2번도요. 조건 P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하면 P의 부정, not P. 이것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P가 아니다 하니까 P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진리집합이 돼야겠지. 그죠? 그래서 부정의 진리집합은 여집합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해보자면 뭐 당연히 그렇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고요. 여기 화면에 잘려가지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뒤에 가서 계속 할 이야기이긴 하지만 미리 2번 넘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자면 이 조건이라는 건 결국엔 저 조건을 참이되도록 하는 진리집합 이야기 했잖아요. 1단원, 2단원에서 했던 그 집합 가지고 이제 계속 우리 공부를 하게 될 거거든요. 요 단원으로 넘어와서 보면. 그래서 어떤 조건들이 여러 개 붙어서 나오게 될 텐데 걔네들 다 집합 가지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런 애들 나오거든요. 두 조건 PQ에 대해서 P 또는 Q래요. 이 또는이라는 건 집합 입장에서 보면 뭐랑 관련 있는 거였냐면 합집합하고 관련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써 있으니까 지금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P 또는 Q라는 조건에 진리집합 누가 될 거냐면 P 합집합 Q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그럼 P 또는 Q의 부정 찾으세요거든. P 또는 Q의 부정이라는 건 이 진리집합의 여집합 찾으세요 그 얘기 하는 건데 이 진리집합의 여집합은 이거 여집합 안으로 집어넣으면 P여, 교, Q여 이렇게 바뀌겠죠. 드모르간의 법칙 때문에.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P여는 뭐야? not P지. Q여는 뭐야? not Q겠죠. 교집합이래요. 교집합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AND 조건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and not Q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반대로 P 그리고 Q니까 AND 조건이잖아요. 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교집합 이야기하는 거거든. 뭐야 왜 다 자고 있어? 내 목소리가 졸린 거지. 교집합을 부정하고 있는 중이니까 전체적으로 여집합 달겠다는 건 안으로 들어가면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드모르간의 법칙하고 관련 있는 거다. 기억하시고요. 뒤로 넘어가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연결해서 P이면 Q이다 라는 녀석의 라고 생겨먹은 명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어쩌지? 내가 지금 최대한 짧게 할게요. 두 번째 건 P라는 조건이랑 Q라는 조건이랑 두 개를 연결해서 만든 새로운 명제인데 이 앞에 달려있는 거를 가정이라고 얘기하고요. 뒤에 있는 걸 결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시면 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P이면 Q이다 이고요. 이 기호로는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내는데 아주 대표적인 녀석이 뭐냐면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x는 2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조건이에요. x가 2면 참이고 2가 아니면 거짓이니까. x제곱은 4라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에요. x가 2나 마이너스 2면 참이고 그게 아니면 거짓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건 두 개를 화살표로 달아서 가정과 결론으로 이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명제를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건 참이니 거짓이니 말을 하면 참이게. 이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에요. 그냥 국어적으로 생각해보면 x가 2면 제곱해서 4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참입니다. 그럼 x제곱은 4이면 x는 2이다. 이건 참이니 거짓이니? 얘는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x제곱은 4 그러면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잖아. 그럼 2다 이라고 확정 지어버리면 안 되죠. 마이너스 2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들을 가지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건데 이렇게 간단하게 생긴 녀석의 경우엔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어려운 거 가지고 이야기할 땐 뭘로 판단할 거냐면 조건들이 나왔잖아요. 이거 다 진리집합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명제는 집합으로 나타내보면 x가 2이면 마이너스 2랑 2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 녀석은 마이너스 2하고 2이면 2다 그런 이야기인데 얘는 참이라며 얘는 거짓이라며. 포함관계 나타내보면 이렇게 생겼죠. 요거 두 개의 포함관계 나타내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 정확히는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앞에 붙어있는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부분집합으로 다 포함되어 있으면 얘는 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입니다. 거꾸로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라도 안 되는 거 있으면 거짓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땐 두 조건의 진리집합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앞에 있는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진리집합에 다 들어가 있으면 참인 거예요. 이게 국어적으로 조건이잖아. 앞에 있는 조건 만족하는 애가 뒤에 있는 걸 다 만족해야 참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 말은 이 조건 만족하는 애들 다 모아봤더니 이미 이 안에 다 들어있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야 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녀석 뒤에 다 들어있으면 이거 만족해? 당연히 그럼 이거 다 만족해. 그러니까 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건 P 진리집합이랑 Q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이거 아니면 다 거짓이다. 이렇게 파악을 해보시면 되고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건 해야 되니까 합니다. 아마 요 옆에 있을 텐데 이게 P이면 Q이다가 참이려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잖아요. 진리집합 P, 진리집합 Q 이렇게 있을 때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P라는 집합이 Q에 다 포함되어야 되니까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어느 부분이 빵꾸가 나 있어야 되냐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여기 아무도 없어야 돼. 그래야 P를 만족하는 애들이 다 Q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얘가 참이라는 말은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에요 랑 같은 말이고요. 얘가 되려면 이거 벤 다이어그램에 표시해보면 P가 Q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어야 돼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럼 이거 왜 이야기했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이걸 다 만족하면 되는데 그럼 혹시 P이면 Q이다가 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면 즉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여기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이거 다 같은 말이거든요. 얘가 거짓이에요를 보여주고 싶으면 얘가 공집합이 아니에요를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누가 있어요를 보여주면 돼.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발레라고 불러요. 발레. 얘가 틀렸다는 예시로 발레를 든다 이렇게 우리 표현 많이 하죠. 그 발레 정확히는 어디 들어있는 거냐면 P를 만족하는 애들 중에 Q를 만족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는 거짓이야.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예요. 나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그 숫자로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겠지. 한국말에서 더 졸리죠. 아무튼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요거로 판단하는 건데 얘가 참이라면 얘가 참이란 이야기고 얘가 참이라면 얘가 참이란 이야기야. 이거 다 같은 말이라고요. 그런데 얘가 거짓임을 보여주고 싶으면 뭘 보여주면 된다? 이게 거짓임을 보여주면 된다. 이게 거짓이라는 건 무슨 얘기다? 여기가 공집합이 아니야. 여기에 누가 있어. 를 보여주겠다는 이야기고 여기에 있는 그 누군가를 뭐라고 부른다? 발레라고 부른다.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시, 반대되는 예시. 그래서 발레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 기억 좀 해두시고요. 더 길게 얘기 안 하고 책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중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모든 어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요 기계적으로 그냥 막 외우기만 하시면 분명히 어려워지거든요. 말했지만 이게 국어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이랑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랑 수학에서 나오는 명제랑 똑같은 국어지만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는 있지 머리로 안 들어가는 게 문제지. 그래서 이제 모든이라는 말이랑 어떤이라는 말이랑 요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나와 있는 거 보면 일단 그 명제의 참거짓부터 판단해 보자는 거야. 상식적으로 가는 거야. 보지 마시고요. 이 강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자다. 참이야 거짓이야? 나 포함해서 이 강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자야. 그러면 걔는 거짓이에요. 왜? 나랑 쟤 때문에. 그죠? 그럼 이 강의실에 있는 어떤 사람은 여자야.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걔는 참이에요. 모든이라는 말과 어떤이라는 말의 차이는 그거거든요. 모든이라는 표현이 참이 되려면 정말로 전부 다 그래야 돼요. 다 여자여야 돼. 그래야 모든 사람이 여자야가 참이에요. 근데 어떤이라는 건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하나라도 있으면 걔는 참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강의실에 있는 어떤 사람은 안경을 안 꼈어.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참이라고요. 안경 안 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그죠?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어떤이라는 말도 참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반대로 모든이라는 명제가 거짓이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만족하지 않는 놈이 하나는 있다는 거야. 모든이라는 말 어디 써 있냐? 모든이라는 말이 참이 되려면 정말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거짓이 되었다는 건 다 만족하는 건 아니라는 소리니까 최소한 한 놈은 삐고 났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모든 사람이 안경 꼈어. 거짓이잖아요. 왜 거짓이라고? 얘 때문에 그렇다고. 얘가 문제인 거야. 하지마. 어떤 사람은 안경을 안 꼈어. 참이라고요. 얘가 안경 안 꼈으니까.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말이랑 어떤이라는 말은 모든은 전부 다, 어떤은 최소한 한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이라는 말이 부정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냐면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어떤이라는 말이 뭘로 해야 되냐? 너 긴팔이야? 긴팔 입은 사람이 있네. 뭘 해야 되지? 강의실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대머리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왜냐하면 우리 여기 중에서 대머리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왜 대머리야? 어떤 사람은 술에 취했어. 그럼 이거 말이 돼? 안 돼? 말 안 되잖아요. 왜? 술 취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만약 술 취했으면 어떤 사람이 술이 취했어. 그럼 그건 참이잖아요. 나는 술 취했으니까. 근데 한 명도 안 취했잖아. 그러니까 어떤이라는 표현이 거짓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모든이라는 거랑 어떤이라는 말의 차이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내려와서 2번에 있는 그 부정이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이라는 말을 부정하려면 어떤이라는 게 따라오게 된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여자야.
부정하려면 한 놈이라도 남자면 돼요. 어떤 사람이 남자면 된다고. 그지? 어떤 사람은 남자야를 부정하려면 남자가 한 놈도 없어야 돼. 모두 다 여자여야 돼. 라는 소리라고요. 부정을 하겠다는 건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좋으냐면 거짓을 만드는 거랑 똑같은데 우리 아까 위에서 제가 요거 얘기할 때 뭐 얘기했었냐면 요거 괄호 1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P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 되고요. 원래 명제가 거짓이었으면 부정은 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의 부정을 찾겠다는 건 이 말이 거짓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아요. 모든 사람이 여자야를 부정하려면 모두가 남자일 필요 없다고. 한 놈만 남자면 돼요. 어떤 사람은 남자야를 거짓이 되게 하려면 전부 다 여자여야 돼요. 남자가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과는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쩌지 이 졸림은? 내가 여기서 퀴즈를 내면 더 졸리겠지? 어, 3층에 있는 모 선생님이 되게 자주 하는 예시거든요.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라는 명제가 있어. 사실은 명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그 명제의 부정은 뭘까? 히말라야. 뭐요? 졸려?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 같은데.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라는 명제를 부정할 거야. 어떤 꽃은 피지 않는다가 돼야 돼요. 봐, 자, 봄이 오면 꽃이 핀다라는 말이 참이 되려면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참이 되려면 봄이 왔더니 모든 꽃이 다 펴야 참이야. 그죠? 봄이 오면 꽃이 핀다라는 말이 참이 되려면 다 펴야 참이라고.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표현이 문장 속엔 없지만 내포되어 있는 거라고. 눈치를 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문장이 거짓이 되게 하려면 안 피는 꽃이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말은 거짓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부정을 하겠다는 건 거짓이 되게 하는 거니까 봄이 왔는데 안 피는 꽃이 하나라도 있으면 돼. 그러면 그 문장은 쌉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봄이 왔는데 안 피는 꽃이 있으니까. 다 피면 안 돼요? 다 안 피면 안 돼요? 다 안 펴도 되죠. 아까 그 얘기랑 똑같다니까. 모든 사람이 여자야를 부정하면 모든 사람이 남자여야 돼? 아니야. 한 놈만 남자면 돼요. 꽃이 핀다를 부정하려면 안 피는 거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럼 부정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이라는 말이 문맥 속에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야. 진짜 그냥 타이핑으로 모든이라고 안 써 있어도 거기서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된다고요. 아, 모르겠다. 씨. 어떻게 되겠지 뭐. 이해했어요. 아, 밑에 내려가서요. 역이라는 표현이랑 대우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도 이제 또 새로운 영어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위에 있었던 P이면 Q이다 같은 합성 명제에서, 즉 가정이랑 결론이 있는 명제에서 이 P랑 Q 사이의 역할을 좀 바꾸겠다는 건데, 역은 뭐냐면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P이면 Q이다에서 Q이면 P이다로 바꾸는 거. 그게 원래 명제의 역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명제의 역이라는 건 가정과 결론이 서로 역할을 바꾸는 겁니다.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의 역은 꽃이 피면 봄이 온다. 이 소리라고요. 참거짓을 떠나서 가정과 결론이 서로 자리만 바꾸면, 역할만 바꾸면 그게 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우는 뭐냐면 가정이랑 결론이 자리만 바꾸는 게 아니라 각자 자리를 바꾸면서 각자 각자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무 명제나 뭐 하지? 아까 했던 거 그냥 할까요?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이렇게 생긴 명제에 역을 찾으세요. 그럼 이거 뭐라고? x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이 명제의 대우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대우는 결론의 부정, x제곱이 4가 아니면 x가 2가 아니야. 이런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인데
원래 예전에는 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 역, 이, 대우 그랬거든요. 이는 없어졌으니까 됐고 역이랑 대우는 앞으로 여러분 이 하면서 엄청나게 자주 나오게 될 텐데 둘 중에 요 대우라는 녀석은 좀 중요해요.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원래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는 우리 뭐로 판단했냐면 자 P이면 Q에 써 있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려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돼요.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참이거든요. 근데 요 명제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예요. 이거 진리집합으로 나타내 보면 not Q니까 Q의 여집합이고요. not P니까 P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자 만약에 P가 Q의 부분집합이었으면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요. 이거 저 어디 2단원이었나 1단원이었나 거기 가보면 나오거든요. 여집합 2단원에 나오겠구나. 여집합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Q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은 서로 자리 바꿔서 부분집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야? P이면 Q이다 참이면 그것의 대우 명제도 언제나 참이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얘가 참이 아니면 얘도 참이 아닌 게 되더라 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는 참거짓을 항상 함께 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간다고요. 대우라는 건 언제나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이거든요. 그럼 이거 왜 하냐면 원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불편할 때 그것의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대우가 참이면 원래 것도 참이고 대우가 거짓이면 원래 것도 거짓이니까 원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불편하면 그것의 대우를 주로 찾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가겠다는 거야. 문제로 나오기를 이렇게 생긴 명제가 참이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x제곱이 4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 이거 참이니 거짓이니? 생각하기가 어렵다고요. 아니다가 들어가 있으면 이 상리적으로 우리는 기다를 맨날 풀기 때문에 아니다가 들어있으면 약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헷갈리면 이 명제의 대우를 생각하자는 거야. 이 명제의 대우 뭐냐면 이것의 부정이니까 다시 얘가 되겠죠? 이거이면 이거 부정하면 뭐 돼요? 얘가 된다고요. 얘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그러니까 얘도 참이구나 라는 소리예요. x가 2도 아니고 마이너스 2도 아니면 x는 2가 아닌 거니까 참이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찾으려고 하는 명제에 참거짓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 대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우 명제 자주 나올 거고요. 오늘은 안 하기로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그 명제 증명해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간접 증명법으로. 하나는 귀류법, 하나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에요. 대우 가지고 참거짓을 판단하는 거 뒤에 증명으로도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역은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P가 Q의 부분집합인지를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역은 Q가 P의 부분집합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얘랑 얘는 아무짝에 상관없는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이라고 해서 얘가 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이 명제의 역은 참거짓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냥 서로 자리를 바꾼다 정도만 의미가 있는 거지. 왜? 졸든지 웃든지 둘 중에 하나야? 조는 거 아니면 둘이 너는 왜 눈 마주치고 웃고 있지? 징그럽게. 마지막 해야 될 얘기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인데 이거는 얘도 이제 또 새로운 용어니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니 하시면 돼요. 반대로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한대요. 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건데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건 진리집합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P도 하나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 만족하는 애들을 다 모아놓으면 하나의 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 진리집합이잖아. 조건 Q를 만족하는 애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진리집합 Q잖아요. P에 들어있는 애들이 다 Q에 들어있으면 참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 다 모으면 걔네는 이미 Q를 다 만족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야 참이니까. P를 만족하는 애들은 이미 Q 안에 다 들어있다며. Q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다는 건 Q라는 조건도 만족한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었다는 건 조건 P를 만족하는 애들은 이미 다 Q를 만족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P는 조건 P를 만족한 애들은 Q를 만족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게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미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어우, 조건이 충분해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반대로 Q를 만족하는 녀석은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거잖아요. 얘가 P고 Q거든요. Q를 만족한다고 모여 있는데 얘네들이 P라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약간 다이어트를 더 해야 돼요. 어떤 조건들이 더 들러붙어서 얘네들을 제외하고 얘네만 살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조건들이 더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더 작아져야 되거든. 그래서 Q라는 녀석은 P가 되려면 조건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풍산장가? 어디 책에 보면 이것 때문에 웃은 거야? P이면 Q이다라는 걸 써놓고 여기다 그림 이렇게 그렸어요. 총입니다. P이면 Q이다인데요. 얘가 이제 총을 쏘는 거지. 그럼 얘가 피를 흘려요. 분필이 아니구나 저거. 얘 총을 맞아서 피를 흘린다고요? 그래서 얘가 충분 조건이고 얘가 필요 조건이에요. P가 충분 조건이고 Q가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외우랍니다. 안 되면 이렇게라도 외우시라고요.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P는 총을 쏘는 애니까 충분 조건이고요. Q는 화살표를 맞은 애니까 피를 흘릴 거라고요. 그래서 필요 조건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와서 보시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이렇게 두 줄로 그어서 나타내고요. P는 Q이기면 충분 조건, 반대로 Q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혹시 진리집합 찾아봤더니 두 집합이 서로 같아. P라는 진리집합이랑 Q라는 진리집합이 서로 같으면 P이면 Q이다도 참이 되고 Q이면 P이다도 참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때는 이제 화살표 두 개를 다 그어서 P이면 Q이다, Q이면 P이다 둘 다 참이라는 이야기고, 그때 뭐라고 부르냐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불러요.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 하진 않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고요. 당연히 Q도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완전히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 이미 P이면 Q이다가 참이냐 거짓이냐 가지고 이 집합의 포함 관계 다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진리 집합 가지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야기 하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안 봐도 되는 명제는 그냥 문제들을 넘어가고요. 좀 할 얘기 있는 것들만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유형은 그냥 넘어갈게요. 참인지 거짓인지만 잘 판단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 253번 볼 텐데, 대표 문제 부정 찾으세요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건 아까 설명하면서도 말했지만 끝에 아니다가 붙으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인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주어진 요 명제는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니까 뭐 얘기하는 거야?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C랑 A랑 같죠. A, B, C가 다 같다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명제의 부정은 A, B, C가 다 같다는 아니야거든요. 그러니까 A, B, C가 다 같다의 부정이니까 A, B, C가 다 다르다는 뜻이 아니고요. A, B, C가 다 같은 건 아니다가 돼야 돼요. 얘가 만약에 참이려면 A, B, C가 다 같아야 되거든. 부정이라는 건 뭐라고? 거짓이 되게 만드는 거라고. 얘가 0이 안 되게 하면 좋겠다고. 그러려면 A, B, C가 다 달라야 돼.
다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 놈만 달라도 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ABC가 다 같아. 의 부정은 ABC가 다 같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좀 유하게 표현하자면 다른 게 적어도 하나는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오케이? 아 그만해. 왜 그래 줘. 진리집합 찾는 것도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4번 가서 보겠습니다.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구하세요예요. 우리 이걸 뭐라고 불렀다고? 발레라고 불렀다고요. 그죠? 257번이에요. 그래서 Q이면 P이다가 거짓임을 보이세요거든요. 그러면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텐데 어차피 벤 다이어그램 그려져 있으니까 진리집합 생각하라는 거야. Q이면 P이다가 참이려면 Q라는 집합이랑 P라는 집합을 봤을 때 이렇게 생겨야 참인 건데 Q가 P 안에 쏙 들어가 있다는 건 Q 차집합 P가 공집합이에요 그 얘기라고요. 이래야 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원하는 건 뭐다고? 얘가 거짓이었으면 좋겠다고. 거짓이었으면 좋겠다고. 얘가 거짓이었으면 좋겠다고. 그 말은 뭐다? Q 차집합 P가 공집합이 아니야. Q 차집합 P에 누가 있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요 벤 다이어그램에서 Q 차집합 P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가 Q 차집합 P잖아요. 요 영역에 누가 있으면 Q이면 P이다가 거짓이 되는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D, F, G 요 세 개가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대답 없으면 그렇다 치고 넘어갈 거야. 옆에 있는 거요. 이런 거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틀릴 거예요. 시험 그 학교 시험에서도 보면 저런 거 되게 많이 나올 거고요. 비슷한 녀석으로 잠깐 책 손가락 꽂아놓고 뒤로 넘어가 보면 뒤에 무슨 273번이라든지 아니면 286번이라든지 이런 거 다 사실은 같은 거 하는 거거든요. 286번 같은 거. 조건 PQ 나와 있고 뭐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 유형 5번은 뒤에 유형 12번 가서 다시 얘기할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갈게요. 유형 7번 볼까요? 얘도 이제 명제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연립부등식 이야기나 마찬가지겠죠. 조건이 두 개 나와 있어요. P 조건도 나와 있고 Q 조건도 나와 있고 그런데 P이면 Q이다가 참이 됐으면 좋겠대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건 P 진리집합이랑 Q 진리집합을 살펴보면 이렇게 P가 쏙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둘 다 수직선에 나타날 수 있잖아요. 누가 더 커야 된다고? Q라는 녀석이 더 커야 된다고. 그지? P가 Q 안에 쏙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참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이거지. 마이너스 2에서부터 K래요. 뭔지 몰라. 뭐 이렇게 생겼겠지. 얘가 P라는 진리집합에 해당하는 거고요. 조건 P에 해당하는 거고요. Q는 요 녀석인데 얘가 참이 되려면 어찌해야 된다고? 얘가 더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3분의 K가 어디 있다고? 여기 어딘가쯤에 있어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K여야 되고 여기가 10이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야 P이면 Q에다가 참이 될 거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확인해야 되냐면 여기 확인해야 되고요. 여기 확인해야 되고요. 그죠? 여기부터 보면 마이너스 3분의 K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고요. 얘도 점 찍혀 있고 얘도 점 찍혀 있는 거니까 둘이 같아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는 K하고 10이에요. 10이 더 커야 되는데 하나는 색이 칠해져 있고 하나는 구멍이 뚫려 있죠. 근데 얘가 더 큰 녀석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등호는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해서 K의 범위를 왜? 맞지 않아 이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요거
마이너스 날리고 3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서 6 이상 되겠죠? 10 미만 될 거고 합치면 6 이상 10 미만이니까 6, 7, 8, 9 이렇게 4개가 가능한 정수 되겠다. 그죠?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녀석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집합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명제도 뭐 명제 자체도 당연히 골치 아프지만 앞에서 했던 다른 것들 아이고 뭐 2차 부등식이라든지 연립 부등식, 연립 방정식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물어보게 될 겁니다. 270번 말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빨리 보죠. 참인거 골라보세요예요. 보니까 뭐 이제 모든이랑 어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기억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만족하네요. 당연히 이상한 소리지. 그죠? 이거 만족하지 않는 x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당연히 꽝이고요. 니은은 어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네요. 얘는 참이죠. 이거 이제 2차 부등식 같은 거 할 때 하던 건데 요 녀석 뭐 보면 돼? 판별식 보면 되지. 판별식. 그지? 판별식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여서 음수입니다.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x축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그죠? x축에 닿지 않는다고. 항상 위에 둥둥 떠 있는 녀석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건 참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디귿번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다. 예요. 얘는 참이 되죠. 만족하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참인 거잖아. 어떤 녀석은 그렇다며. 어떤 녀석? 0하고 3. 그죠? 그 두 개는 이거 만족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 있어요. 그럼 얘는 어때? 절대값 붙어 있는데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자고요. x가 0 이상일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텐데 0 이상이면 절대값 x는 그냥 x죠. 이상하죠? x가 x보다 작다니 이게 뭔 소리야. 꽝이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요게 마이너스 x고요. 요거 x 이렇게 생겼거든요. 우변으로 넘기면 2x가 0보다 크냐 그 소리 하고 있어요. x가 0보다 작다고 그랬는데 x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이것도 이상한 소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0보다 커도 쌉소리, 0보다 작아도 쌉소리. 그러니까 만족하는 x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꽝이구나 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죠? 이게 어디야? 아, 8번이구나. 다음 9번 옆에 있는 건 뭐 여기 뭔지 물어보는 거니까요. 참이냐 거짓이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가려고요. 아니 딴 데 가서 할까? 저 뒤에 가서 그냥 합시다. 패스. 유형 10번 볼게요. 9번보다 10번이 더 276번인데요. x 더하기 y가 a보다 작으면 x가 3보다 작거나 y가 마이너스 1보다 작대요. 저 명제가 참이 됐으면 좋겠대. 이 상태로 놓고 푸는 게 쉽지 않아요. 첫 번째로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또는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만족한다고 해서 얘나 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 그 소리거든. 헷갈린다는 거야.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또는이라는 저 뭐라고 그래야 돼? 이 말을 부정을 이용해서 and로 바꾸시면 풀기가 훨씬 더 편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해지거든. 그러니까 요런 반응을 요런 문장들을 보시면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참거짓을 판단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요 녀석이 참이다 그랬는데 이거 대우를 찾아보면 이거 각각을 다 부정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잘라서 이만큼이 가정인 거고 이만큼이 결론인 거니까 결론의 부정 x가 3 이상 and y가 마이너스 이상이 되겠죠? 작다의 부정은 크거나 같다니까 이거 이면 x 더하기 y가 a 이상 이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요 명제의 대우 찾은 건데 이렇게 대우로 바꿔놓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A 찾는 게 엄청 쉽죠? x는 3 이상이고 y가 마이너스 1 이상이래. 이거 두 개 다 만족하면 x 더하기 y는 어째요? 2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그죠? 이 녀석 최소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면 더하면 2일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꿔놓으면 a가 2인 거 빤히 보이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답이 2인 거 안다고 쳐. 답이 2인 거 이제 알았거든? 그럼 x 더하기 y가 2 이하면 x가 3 미만 또는 y가 마이너스 1 이하래요. 참이래. 참인 거 알고 봐도 저게 참인가 싶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로는 참거짓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얘가 시그널이에요. 바꾸는 게 편하다고요. 대우를 이용해서 명제를 살짝 바꾸시면 찾기가 훨씬 더 편해질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옆에 있는 3단 논법도 요거 집합할 때도 한번 했던 적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령은 이거예요. 만들 수 있는 거 다 만들어 보면 끝나는 건데 그 만들 수 있는 거라는 게 별로 많지 않은 게 주어진 게 이거 두 개야. 하나는 P이면 Q이다고 하나는 Q이면 not R이다예요. 두 명제가 연결되어 있는 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건이 누구냐면 Q거든요. 그래서 그 Q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보면 P이면 Q이다가 참이고요. Q이면 not R이다가 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누구냐면 P이면 not R이다. 얘가 참이 되겠죠. 쭉 이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다고요. 이거 다 집합 입장에서도 보면 뭐였다고?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Q는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P가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 맞더라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주어진 요 두 개 공통된 녀석이 Q니까 요거 사이에 끼워 넣어서 한 방에 연결하면 얘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보기에서 나올 만한 것들은 누가 있냐면 이 각각의 명제들의 대우들. 이 명제의 대우 누구야? not Q이면 not P이다. 고요. 요 명제의 대우 누구예요? R이면 not Q이다. 이고요. 요 명제의 대우는 누구겠어요? R이면 not P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6개의 명제가 참이라고 확정 나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모르는 거지 뭐. 저기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 고르세요니까 얘네들이 아닌 거 고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써놓고 긴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또 여러분 많이 틀리는 거, 어려워하는 거 보죠.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래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건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Q이면 P이다가 참인 거야. 이거. P가 필요 조건이래요. 아까 총 쏘는 거 얘기해보면 피를 흘리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총을 맞았다는 이야기거든. 화살표를 맞았다는 이야기니까 이렇게는 참이란 이야기예요. 그죠? P가 필요 조건이니까. 그런데 충분 조건은 아니래. 그 말은 이렇게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총을 쏠 수는 없다. 그런 소리니까. 그지? 그래서 1, 2, 3, 4, 5번이 이런 관계식 만족하는 녀석 살펴보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1번 같은 거 보니까 어때요? Q이면 P이다는 참이죠. P이면 Q이다는 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얘기고요. 뭐야? 답 1번이야? 허무하네. 2번 보시면 P이면 Q이다는 참일까? 1보다 크고 1보다 크면 더한 거 2보다 크다. 참이야? 참이야. 그죠? 이거 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문제에서 원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거꾸로는 참이야? 거꾸로는 참이 아니에요? 아, 이 둘이 더해서 2보다 크다고 해서 꼭 둘 다 1보다 커야 돼? 그건 아니잖아. 뭐 하나는 둘이 더해서 2면 얘가 2고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얘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말하는 거랑 약간 반대죠. 오히려. 3번은요. 3번 실수 되게 많이 해요.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x랑 y랑 같으면 xz랑 yz랑 같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아니 뭐 x, y가 같은데 똑같이 z 곱한다고 값이 달라질 리는 없잖아. 그지? 그럼 역은 성립하는 거야?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왜 안 해요? Z가 0.
Z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 Z가 0일 수도 있다는 걸 어떻게 파악하면 좋으냐면 요 Q라는 조건 다시 보시면 XZ가 YZ랑 같으냐인데 한쪽으로 다 몰잖아요. 그럼 이게 X-Y에 Z를 곱한 게 0이다. 그 소리잖아. 이 말은 X-Y가 0이어도 되고 Z가 0이어도 돼요. 이거 오화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X랑 Y랑 같아도 되고 Z가 0이어도 돼요. 그죠? 근데 지금 X랑 Y랑 같다는 거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0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고요. 얘도 마찬가지. X가 2고 Y가 3이면 곱해서 6이 되는 건 맞지만 곱해서 6이라고 해서 항상 얘가 2고 3이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0은 성립하지 않고요. 5번 어때요? 1보다 작으면 2 이하니. 맞아? 맞아. 1보다 작은 건 2보다 작잖아요. 그죠? 이게 참이에요. 근데 얘는 성립하지 않겠죠. 2보다 작다고 해서 1보다 작은 건 아니니까. 그지?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거 다 손으로 풀어 보셔야 돼요. 다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 헷갈리는 녀석들이니까요. 14번 보러 가볼까요? 유형 14번. 조건 3개 나와 있어요. P 하나, Q 하나, R 하나. 그런데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말부터 해석을 해보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Q가 P를 흘리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화살표 이렇게 꽂힌 거예요. 그죠? 그리고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총 쐈다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럼 연결된 건 P니까 P 가지고 옆에 연달아서 써보면 아이고 약간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죠? R이면 P이고 P이면 Q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뭐 집합으로 나타내보면 진리집합으로 R에 P에 Q가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야겠죠. 실제로 부등식 수직선에다가 부등호 영역으로 나타내보면 약간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P는 아예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P부터 마이너스 1이라고 보고 여기를 2라고 보면 조건 P에 해당하는 영역은 여기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예요. R부터 볼까요? R은 B에서 0 사이래요. 0은 뭐 사이 어딘가 여긴가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R이 P 안에 쏙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B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여기. 뭐 이렇게 쓰냐? B는 여기 있어야 돼요. 정확히는 마이너스 1이 B하고 비교해보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얘도 점이 찍혀 있는 애고요. 얘도 점이 찍혀 있는 애니까 등호는 들어갈 겁니다. 그죠? B가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요거 성립할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Q는요. 오히려 P보다 더 커야 돼요. P를 다 내포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Q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A에서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영원히 갈 거야. 근데 그게 이 흰색 P를 다 내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A는 어디에서 올라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왼쪽 어딘가에서 A가 올라와야죠. 그래야 P를 다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면 뭐라고?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얘도 점 찍혀 있고 얘도 점 찍혀 있는 거니까 둘이 같아도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A와 B의 범위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구하라고 한 건 A의 최대값이니까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B의 최소값 찾으래요. B의 최소값은 똑같이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것만 하나 더 볼게요. 293번. 이런 것들도 그냥 고지고대로 풀 게 아니라 문제 자체, 명제 자체에 아니다라는 부정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상태로 보고 풀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야. 일단은
써 있는 거 그 자체를 표시를 해보면 이거는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얘가 피 흘리고 있는 애니까 x-3이 0이 아니다와 x제곱 더하기 ax-12가 0이 아니다. 화살표 어느 방향이냐면 이 방향으로 꽂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얘는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인데 이 각각의 조건에 다 아니다라는 부정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보기 불편하기 때문에 이 명제 전체에 뭐를 살펴본다? 대우 명제를 살펴본다 그 얘기라고요. 이거의 대우 살펴보면 뭐다? 얘가 결론이에요. 총을 맞이내니까. 결론의 부정이 가정으로 바뀌는 거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얘가 나와 있지만 요거 대우 생각해 보면 요 녀석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다시 와서 보면 x가 3이란 이야기잖아요. 그죠? 3 대입해서 그냥 바로 a 찾아버리면 되겠지. 그죠? 요렇게 바꿔서 할 생각을 하셔야 문제가 풀릴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15번 유형이 이제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3단원법 연결된 건데 앞에 있는 애들 가지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맡기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한 거 유형 15번까지니까 대표 문제 다 된 사람은 밑에 있는 것도 하나씩 더 공부하도록 하세요.